일본이 유독 자부심을 갖는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화, 애니메이션, 가전제품 등등 여러 분야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칸센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고속 열차인 신칸센을 운영한 나라였기에 이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났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인들의 자부심에 제대로 스크래치를 낸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의 중심에 우리 한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맞추어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일본은 철도 선진국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이는 실제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일본 현지 매체는 재난 때마다 철로가 사라져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일본 철도 시스템은 개발도상국 차원, 아니 그 이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음과 동시에 몰락해가는 일본 철도의 현주소를 꼬집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번 크고 작은 재해가 닥칠 때마다 일본의 철도 노선 상당수는 복구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선 수순을 맞고 있는데 그 결정적 요인이 바로 일본 철도 민영화라는 것입니다. 신규 철도 노선을 건설하거나 망가지거나 낙후된 노선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민영화가 된 일본 철도 회사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 복구를 꺼려하면서 일본의 철도 산업이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이는 철도 시스템의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이 기사가 지적한 대로 신칸센은 수출에 물꼬를 트지 못하며 빠르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반면 한국 KTX 및 철도 인프라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신칸센이 있다면 국내에서 고속열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KTX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KTX를 처음 타보고 신칸센과 비교해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내에서도 큰 화제인데요. 이들은 주로 기차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한국의 열차 시스템에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모바일 탑승권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표 분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반면 일본은 검표 시스템으로 인해 목적지에서 내려 역사를 빠져나올 때까지 기차표를 잘 보관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KTX가 신칸센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기술적 차이나 이용 금액에 대한 부분이죠. 맨 처음 프랑스에게 기술 이전을 받아 제작된 KTX는 최근 자체적인 한국 기술로 고속철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KTX 산천을 시작으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양산차인 KTX 이음을 완성해냈죠. 특히 KTX 이음은 프랑스의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100%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서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그렇게 부단히 기술적 발전을 이룬 결과 신칸센과 KTX는 고속철도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비교 속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차는 운행 최고 속도와 평균 속도를 가지고 비교가 이뤄지는데요. KTX의 최고 속도는 330km/h이며 실제 운행 속도는 법규상 3000km/h 이상으로 달리지 못하기에 260에서 3000km/h 내외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칸센의 가장 빠른 기차인 신칸센 노조미의 최고 속도는 2850km/h에 그치고 있죠. 다음으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건 기존선과의 호환 부분인데요. 고속선으로 달리는 KTX는 기존선, 즉 일반 철도에서도 달릴 수 있지만 신칸센의 철로 폭은 기존선보다 1.5배가량 넓어 서로가 노선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의 경우 수요가 적은 노선은 중앙선처럼 아예 기존 선로 자체를 고속화해 전철이나 무궁화호부터 KTX까지 한 선로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일본은 신칸센 선로를 짓는 순간 두 가닥의 선로가 추가로 생겨나는 셈이라 그 자체로 악성 재고가 되는 것이죠. 신칸센의 이용 금액이 KTX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비싼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하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KTX는 고속철 선로가 전체 선로의 2%도 안 되지만 전체 인구의 44% 이상이 이용 가능하고 1km당 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세계 고속철도 평가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비록 세계에서 가장 처음 고속열차를 운영한 나라이긴 하지만 최근 기술로 따져보나 효용성과 가격으로 따져보나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철도 왕국이라 자랑하던 일본인들의 자존심은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이었는데 최근 더욱 일본인들의 속을 긁는 기사가 발표됐는데요.
바로 KTX의 개량형 차량이 우즈베키스탄과 정식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TX가 20년 전에 개통된 이래 이번이 첫 수출인데요. 더욱 유의미한 건 KTX의 이번 수출은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죠.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즉, 이번 KTX 도입은 우즈베키스탄 내 교통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앞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에도 KTX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철도 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번 성공적인 수출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간 셈인데요. 한편 이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 기사 밑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KTX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소식이 적잖이 배가 아픈 듯 비꼬는 식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차량 내부의 누수 문제는 해결됐나? 수리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테이프를 붙이면 되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네. 사고 없이 운영되길 기도해. KTX는 프랑스 철도 기술의 완전 베끼기, 아니 색깔만 다른 젖을 복사본이지 고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아. 우즈베키스탄의 국력으로는 애초에 일본 신칸센을 도입할 수 없을 거야. 원래 프랑스 기술이지 그걸 한국이 열화시킨 거니까 뭐 뻔하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이제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한국에 뒤처졌다며 한탄 섞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분야, 전자제품 분야 등 모든 것을 한국에 빼앗겼잖아. 한국은 무기 수출도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제는 고속철도 분야에서도 수출 앞서 나가고 있네. 한국은 정말 싫지만 이런 국제 비즈니스의 능숙함은 일본 정부나 기업들도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발전을 생각하며 외곽부터 차근차근 접근하는 영리함. K-팝 전략이나 태권도, 한국제 무기 수출 등 정말 잘해. 화나지만 말이야.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영업력과 기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껴져. 사실 더욱 심각한 건 지금 일본 철도는 수출은커녕 자국 내에서조차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8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역 철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00명이 안 되는 노선에 대해 폐선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설명한 대로 일본은 지역마다 철도 운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와 보수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매번 요금을 내면서 갈아타야 하는 복잡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출에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각자의 독립된 운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도 각사의 독자 설계가 늘어나면서 통일화된 규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패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결과 뒤죽박죽인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은 통일화된 규격, 이른바 카탈로그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KTX는 지금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도입을 계획 중이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등 다양한 무기를 수입하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던 폴란드는 고속철도 전통의 강호인 프랑스의 떼제베와 KTX 중에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최근 한국 무기에 대해 만족하면서 KTX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부터 현대건설은 필리핀에서 대규모 도시철도 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현대로템을 통해 각종 전동차를 수출하는 등 한국 철도의 해외 수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고속철도가 더 많은 나라에서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